안녕하세요. 전국시대의 김효주입니다. 차량 에어컨 역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곰팡이와 꿉꿉한 냄새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외부 필터는 6개월 혹은 주행거리 10,000km마다 교체하면 좋고요. 필터 교환 시엔 표시된 화살표를 확인한 뒤에 끼워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또 여름철엔 목적지 도착 2, 3분 전에 에어컨을 끄고 풍량 조절 다이얼을 높여서 내부 습기를 말리면 곰팡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세상 이야기, 전국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몸짓으로 지금보다 더 친근한 발레를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전북 유일의 프로 발레단을 결성한 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 중인 단원들의 일상을 공개합니다. 16세기 프랑스 궁정에서 발달한 것으로 알려진 무용예술, 발레. 전북 유일의 프로 발레단인 전북 발레 시어터는 발레의 매력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춤추면서 관객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얼굴 하나하나마다 상기되어 있으세요. 그걸 볼 때마다 나 살아있구나. 발레리나 박진서 씨가 전하고픈 친근한 발레 이야기. 오늘 문화 그루터기에서 만나보죠. 18년 전 발레 불모지로 불리는 전북에서 프로 발레단을 결성한 전북 발레 시어터. 지난해 발레단 대표를 맡은 발레리나 박진서 씨에게 선배들이 물려준 가장 큰 숙제는 발레의 매력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보통 저희 발레단은 시골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대중적인 발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무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대중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내려놓은 것은 무대의 틀입니다.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곳이라면 지역의 축제장은 물론 씨름장과 마을회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우선 관객들과의 소통이에요. 관객들이 즐겁게 보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공연이 없는 날이면 무용수들은 연습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한 번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매 동작마다 수천 번의 연습이 뒤따른다고 하네요. 우리가 봤을 때는 호수 위에 있는 백조가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 밑에서는 발을 엄청 헤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대 위에서는 아름답고 우아해 보이는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이 그만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서 만드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관객들도 알아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클래식 발레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작 발레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무용수들의 동작에 맞춰 흘러나오는 음악 익숙하죠? 비틀즈 음악에 맞춰서 남녀 간의 사랑을 유쾌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발레가 어렵지 않다는 걸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죠. 선입견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처음 볼 때 이제 발레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만 조금만 알면은 발레가 정말로 즐거운데. 단원들이 준비한 비틀즈 공연 무대 잠깐 감상해 볼까요? 이런 무대라면 처음 발레를 보는 관객들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날은 연습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발레단을 창단한 멤버이자 진서 씨의 어머니 염광옥 씨인데요. 발레를 전공한 어머니는 이제 지역의 무용예술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사실은 여기서 발레를 한다라는 게 힘들어요. 여기 고장에서, 전북에서. 잘하면 서울로 가버려요.
또 잘하면 더 잘하면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딸 보고 이제 서울에 있는 딸 보고 여기에 저변 확대를 위해서 좀 내려와 줘라 부탁을 해가지고 어머니의 바람이 이제 진서 씨의 바람이 됐고 그 속에서 느끼는 보람은 다시 더 큰 도전을 이뤄가게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제가 무용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발레를 접해보지 않은 관객들이 처음 발레를 보고 아, 발레가 정말 쉽고 재미있고 우리도 즐길 수 있는 예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바꾸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뿌듯해서 2013년에는 전북에서 처음으로 클래식 전막 발레 공연을 무대에 올려 박수를 받기도 했는데요. 호두까기 인형을 시작으로 돈키호테 등 매년 정통 클래식 발레를 선보이며 발레 마니아층의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랑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발레단에서 전라북도 최초로 클래식을 올렸고 그 전막 공연이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저희는 계속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백조의 발짓처럼 20여 년 발레와 함께 쉼없이 달려온 박진서 씨.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발레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전라북도라는 지역에 발레가 조금은 필요한 예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중가요나 뭐 콘서트처럼 혹은 뮤지컬처럼 같이 즐길 수 있는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관객을 만나길 바라는 진서 씨와 전북 발레 시어터. 이들의 바람처럼 발레가 우리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눈과 마음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발레는 전 세계 무대에 견줘도 손색이 없을 만큼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발레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일과 삶의 조화를 일컫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이는 공무원들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오늘은 워라밸 실천을 위해서 댄스를 시작으로 플루트와 볼링까지 도전하고 있는 열혈 공무원 동아리들을 소개합니다.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충남 아산으로 떠난 하루. 먼저 아산시 배방읍에 자리한 아산역에 도착했는데요. 장항선과 수도권 전철 1호선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 아산이 충남과 수도권을 잇는 관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산에 찾아온 이유는 바로 이 워라밸을 실천하는 분들이 아산시청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날 따라와요. 아산의 중심에 자리한 아산시청.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시청 안을 둘러보던 중 뭔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분들을 발견했는데요. 인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직원과의 대화 사회를 맡은 김민철. 김소림입니다. 혹시 진행에 실수가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두 분이 뭘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뭐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저희 시장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직원과의 대화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MC를 맡게 됐어요. 아산시청 공무원들은 이번 행사를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 미리 건의사항을 적은 쪽지를 붙일 수 있는 메모판을 마련했다는데요. 평소에 건의하고 싶었던 다양한 의견을 쪽지에 자유롭게 적는 공무원들. 어느새 대형 메모판에 쪽지가 가득 찼네요. 과연 어떤 건의사항들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시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직원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화에 앞서 시장님을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그럼 제가 먼저 메모지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아산시 공무원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즉석에서 듣고 답을 하는 오세연 시장. 시장님의 재치 있는 답변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시장님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신 직원분께서는 아산시청 댄스 동아리 소속 전호정인과 이경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아리가 정말 연습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간식 지원 안 될까요? 잘 됐네. 일본에 가서 오늘 저 피자 한 판 쏘고. 흔쾌한 관심 약속에 박수가 쏟아집니다. 이 시청에 댄스 동아리가 있었어요? 네,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진 댄스 동아리가 있습니다. 아, 찾았다. 그렇다면 우리 워라벨을 실천하고 있는 주인공이 아산시청의 동아리 회원분들이셨네요. 잘 들으셨어요. 여기입니다. 맞죠? 여기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 영어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준말인데요. 최근 사회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신조어로 광고에도 등장하는 말입니다. 오늘 퇴근하는데 뭐 먹을까? 팀장님, 저는 춤연습이 있어서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 가야지. 열심히 해. 오케이. 시대도 공무원도 바뀌었다. 워라벨을 살리는 공무원 동아리. 어느새 찾아온 점심시간. 아산시 공무원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이는데요. 와, 지금 시간이 12시인데요.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던 점심시간입니다. 저도 배가 고픈데 우리 다 같이 식사하고 갈까요? 식판 가득 점심을 담아 자리에 앉았는데요. 오늘 메뉴는 바로 짜장밥. 맛있어 보이죠?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 영양과 맛을 고루 갖췄습니다. 맛있어. 그런데 옆을 보니 점심 대신 손가락으로 밥자를 두드리는 분이 계셨는데요. 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시청 밥을 앞에 두고 지금 업무 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악보예요, 악보. 점심 먹고 나서 강당에 가서 잠깐 우리 그 동호회 회원들하고 연습 좀 하려고. 좋아요. 그럼 빨리 먹고 예. 연습을 한번 가보죠. 예, 그렇게 하시죠. 서둘러 점심 식사를 마치고 강당에 가보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플룻을 연습 중인 분들을 만났습니다. 브라보! 와, 너무 멋진 연주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어떤 동아리라고요? 아산시청 플룻 동아리입니다. 저희 플룻을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아도 또 플룻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플룻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플룻 동아리 회원들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서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수준급의 연주 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영혼의 울림을 느낄 수 있는 마치 사막 속 오아시스 같은 그런 동아리죠. 예, 맞습니다. 많이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같이. 오세요. 아산시 공무원 중에서 플룻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어느새 업무가 끝난 퇴근 시간. 아산시의 한 볼링장을 찾았는데요. 초록색 옷을 맞춰 입고 열심히 볼링공을 굴리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 포즈부터 예사롭지 않은 모습인데요. 실력도 역시 대단한데요. 저희는 아산시청 볼링 동아리입니다. 우리 직장인분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네. 어떻게 푸세요? 저 여기 볼링 동호회에 와가지고 볼링으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립니다. 아, 볼링으로 확! 일과 후 규칙적으로 모여서 볼링 경기를 갖는다는 아산시청 볼링 동아리. 볼링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해 어느새 상당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는데요. 스페어 처리도 성공! 탄탄한 실력을 자랑합니다. 볼링 동아리 회원들의 멋진 모습에 저도 볼링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핀을 9개나 쓰러뜨린 거 있죠? 예! 후! 여보세요? 저희 댄스 동아리인데요. 이제 저희 연습하러 가거든요. 어서 오세요. 잠깐만요. 그대로 계세요. 제가 갈게요. 연습 시작한대요. 빨리 가볼까요? 아산시 댄스 동아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아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강당. 하루 업무를 마치고 퇴근 후에 이곳에 다시 모인 댄스 동아리 회원들이 아이들 노래에 맞춰서 연습 중이었는데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댄스 동아리 회원들.
가끔 동작을 틀리기도 하고 아직 어색해 보이기도 하지만 춤을 추는 회원들 모두 얼굴 가득 행복의 기운이 넘쳐납니다. 와! 오, 딱 봤어요 이거. 이야, 현란한 그 춤 동작. 혼자 틀렸는데. 틀리셨어요? 네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댄스 동아리는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뛰어나다. 개인기? 와! 아니 잠깐만, 지금 하시면서 본인이 나 뜨거 하시면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셨잖아요. 너무 밝아서. 아, 진짜요? 멋지십니다. 열정을 쏟아 연습하는 댄스 동아리 회원들. 아산시 공무원 동아리 중에서 가장 젊은 회원들이 뭉쳤다는데요. 한참 연습 중인 그때 시장님이 깜짝 방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간식 배달 왔어요. 즉석 건의의 깜짝 방문으로 약속을 지키셨네요. 잠시 연습을 중단하고 모두 함께 간식을 즐기는 아산시 댄스 동아리 회원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과 참여 도시를 목표로 한 아산시인 만큼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중요하겠죠? 나도 하고 싶은데. 와. 오, 시장님 이렇게 예전에 학창 시절에 춤 좀 추셨나 봐요. 아이 그렇지는 않고. 댄스 동아리도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충남도에 다른 데도 있어갖고 한번 경연도 같이 한번 해보고 또 가능하면 발표도 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또 시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아산시청 동아리 화이팅! 음악과 함께하는 플룻 동아리,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볼링 동아리, 젊음과 활기로 뭉친 댄스 동아리까지 워라밸을 실천하는 공무원 동아리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자, 이번엔 시향이 흐르고 예술 정신이 살아있는 특별한 문학기념관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이야기가 있는 문학기념관을 찾아 충북으로 출발해 보시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예술인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여기 그들의 이야기를 간직한 문학기념관이 있습니다. 너무 좋고 의미가 너무 컸고 일반인들도 문학적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시향이 흐르고 예술 정신이 살아있는 특별한 문학기념관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지난 2012년 괴산군 청안면에 들어선 문학기념관. 한국문학과 영화, 방송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한운사 선생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작가 한운사 하면 요즘 젊은 세대에겐 생소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작가 한운사 선생님은 우리나라 그 드라마 작가 1세대로서 드라마라는 그 장르가 탄생하게 하신 그런 선생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일제 때 유학을 가셨다가 갑자기 징용을 가게 됩니다. 그 고생하신 그 3년 동안을 돌아와서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 소설은 바로 라디오 드라마, TV 드라마, 영화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올해는 한운사 선생이 작고한 지 10주기가 되는 해인데요. 선생을 추억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처럼 기념관 나들이를 했습니다. 손예 씨 남편이 누구예요? 신상옥 감독. 이북에서 영화를 많이 만들게 했잖아요. 이분이 두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지만 그거는 이제 전쟁 때 한 건가 봐. 피난. 옛 사진들을 통해 추억을 소환해 봅니다. 여기에다가 기념관을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바로 이 기념관은 선생님이 태어나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기념관을 짓게 되면 이곳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제공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거라 이렇게 하셔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고 그것을 소설로, 드라마로 남겼던 한운사 선생. 빛바랜 사진들이 선생의 그 시간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 누구세요? 한운사 선생님이죠. 그분이 우리 한참 새마을운동할 때 작사한 노래였는데 그거 생각나는 거 있나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한국 영상문학의 꽃을 피우며 방송 드라마 개척의 대부라 불렸던 한운사 선생. 남과 북은 그의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이라는 영화는요, 북에서 만난 그 남녀가 다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져 갖고 인민군 장교가 어느 날 우리나라에 와서 투항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아내를 찾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고요. 네네, 투항하러 왔슈. 그 여자를 찾아주기 전엔 말할 수 없슈. 걱정 마세요. 저약하지 않아요. 전시장 곳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친필 시나리오와 방송 대본, 영화 포스터들까지. 여기 명복꽃을 피워요. 그래서 만든 분이 굴곡진 역사를 담아냈던 한운사 선생의 예술 홍가 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운사 선생님 유언에 따라서 마을 주민들이 일주일에 체조교실 또 놀이교실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번 찾아오고 있어요. 남기신 것을 후대 사람들이 알고 그러기 위해서 이 전시관이 더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많은 사람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학기념관 투어, 이번엔 증평으로 가봅니다. 소월 시인과 이철호 소설가, 두 문인을 기르는 특별한 기념관인데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문인들의 핸드프린팅 코너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전국 문인 13,000여 명 중 중견 작가 이상 한 300여 명을 엄선하여 본 문학관에 문학인의 영혼이 담긴 그 흔적을 남기려고 핸드프린팅을 설치를 했습니다. 손 좀 내볼까? 나랑 똑같은가? 그죠? 여기 있네. 너무 멋져요. 이거 만드셨어요? 한 서너 달 돼요. 여기 이렇게 등록되셨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보람되고 좋습니다. 인정을 해주시면서 이 손마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 시인의 대명사 김소월. 명실공히 한과 슬픔에 쌓인 민중의 상처를 보듬어 안았던 민족 시인인데요. 소월간엔 주옥 같은 그의 시들이 가득합니다. 문학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민족 시인 김소월에 대한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경암 이철호 소설가께서 사비를 투자하여 이곳 충북 증평에 문학관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생전 단 한 권의 시집인 진달래꽃을 남긴 김소월 시인. 수많은 출판사에서 숱한 판본으로 거듭 출간되었는데요. 그의 시들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고 있습니다. 초호는 사랑하던 여인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애통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렇게 애절하게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시를 쓴 것입니다.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소월의 시들이지만 처음 생긴 소월문학관에서 그의 시와 마주한 소감은 또 어떨까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 그런 오늘 비 오는 거하고 너무 어울려요. 혹시 아시는 시 있으세요? 많이 알죠. 많이 아는데 정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며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소월 시인의 발자취를 뒤로하고 2층으로 올라가 보는데요. 이곳 경암관은 한의사이자 소설가인 이철호 작가의 삶과 문학적 성취를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문학 50년사, 한의사 40년사로서 이철호 선생의 작품 중에는 태양인 이재마 전 3권, 허준의 동의보감 전 3권 등 67권을 저술하신 한국문단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 문단뿐 아니라 한의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철호 작가. 주 활동 무대인 서울이 아니라 이곳 증평에 문학기념관을 세운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쪽에 제 큰 처남이 살아요. 처갓집 동네고. 그래 여기 왔다가 역시 구남매의 셋째 딸한테 결혼한 저는 장인 장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다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곳은 벌써부터 지역민은 물론 문인들에게 새로운 문학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걸 문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와서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문학적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무료광자를 개설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젊어서 이루지 못한 문학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그 작품의 세계에서 인생 노년기에 인생의 승부를 한번 걸 수 있는 문학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문학을 꽃피웠던 문인들을 마주하고 그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만나본 문학기념관 투어. 지역의 문학 명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공간이 되어주길 희망해 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라디오 드라마 작가인 한운사 선생을 기리는 한운사 기념관과 김소월, 이철호 작가를 조명한 소월 경암 문학기념관까지 이참에 문학기념관 투어를 한번 즐겨봐도 좋겠네요. 자, 이번엔 푸릇한 싱그러움을 뽐내는 초록빛 세상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색이 짙어지면서 또 익으면 익을수록 더 맛있어지는 완숙미를 자랑하는 청매실을 만나러 경남 하동으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승철입니다. 자, 오늘은 하동군 악양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널 깨물어주고 싶어. 이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귀엽고 앙증맞고 저처럼 미안합니다. 이 과일을 열매를 만나러 왔는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 그야말로 초록의 대명사 하동 청매실 따러 가시나요? 산 좋고 물 좋은 푸르른 산골. 청정 하동의 여름은 매실 수확이 한창이었는데요. 아이고 이 나무 너무 이 잘라주자 이거. 아이고 예쁘다 이 좀 봐. 아하. 많다. 이게 지금 한창 때잖아요. 예, 지금 수확할 때죠, 그죠?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따는 겁니까? 매실이 올 20일 이후부터 6월 말까지 따는 거예요. 한 달 약간 좀 더 길게. 예, 길게 여기 지금 몇 평이에요? 이게 엄청 규모 큰 것 같은데요. 3,650평인가 그렇게 돼요. 빼곡이 들어선 감나무와 매화나무. 가을엔 대봉감, 여름엔 매실을 수확하며 사계절을 난답니다. 따시면은 뭘 이렇게 해서 주세요? 이거를요? 예. 액기스로 하고 또 장아찌. 장아찌. 장아찌도 하고. 예. 그러면 액기스대로 맛있고 장아찌는 장아찌대로 맛있고. 예. 이거 건강식품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픈 데가 없어져요. 우리가 70이 넘었거든요. 훨씬. 예. 그런데 아무 건강에는 이상 없습니다. 푸른 보약이라 불릴 만큼 천연 소화제 역할은 물론 숙취 해소, 면역 강화에도 뛰어난 매실. 초에 따는 거는 장아찌용. 이제 후로 가면서 이제 한 매씩 이어가니까 당도도 높으니까 액기스용을 담고. 지금 그러면 따시는 거는 장아찌용이라니까. 장아찌용. 그게 좀 크다 이 말씀이죠. 예, 크고 싱싱해야 돼. 그쪽을 잘라야 되니까. 쪽에는 맞아. 바삭바삭 먹어야 돼. 야, 이게 진짜 실하네. 매우 실하다. 매실이다. 이 숲속이 너무 좋은 곳이에요. 예. 서로 딴 얘기 하고 있습니다. 막 이게 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맛을 보세요, 묻지마고. 스스로 무덤판 듯. 야, 이게 매실은 저는 이렇게 장아찌라든지 말 그대로 효소는 담아서 많이 먹어봤습니다만은 생매실 이거는 진짜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니까. 달라고요? 한편 새콤한 요런 법석에도
묵묵히 일손을 거들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는데요. 현재 농원의 유일한 청일점이시죠? 청일점 청매실집 따고 계신데, 야, 이 남자분들이 특히 이게 뭐 과수 농사한다는 게 힘이 또 많이 드는 거니까 일 역할이 많으시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거보다는 이게 따놓은 걸 갖다가 차에 실는 걸 많이 하죠. 힘쓰는 걸 많이 운전하시고 해요. 또 날르시고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오늘 또 다른 것까지 같이 하시네요? 네, 오늘 또 촬영 온다 특별히 또 이렇게 한번 다른 것도 솔직하시네. 네. 제일 힘든 게 뭐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한 1년 한 3개월 됐습니다. 네. 1년 3개월 또 해보시니까. 예. 네. 어떻습니까? 일도 힘들고 어머니 잔소리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예. 약간 판소 사설 같네요. 일도 힘들고 잔소리도 많으시고. 어떤 잔소리 많이 하세요? 이제 9시 되면 전기세 나간다고 이제 불 끄고 자라 그러니까 자야 되고 새벽 5시 되면 일어나야 되고. 근데 그렇게 자꾸 교육을 시켜줘. 일찍 일어나는 아들이 싱싱한 매실을 딴다. 일손 부족한 이맘때 아들의 도움만큼 든든한 건 없겠죠? 뭐 일을 좀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예, 아는 우리 시니어 합창단이요. 단원들이 다 와서. 아, 그러시구나. 오늘 합창 다니시면 노래 잘하시겠다. 그죠? 어머니 뭐 합창단이 뭐 맡으셨어요, 어머니? 예, 어머니 합창단 중에서도 소프라노. 좋아, 어머니. 그럼 소프라노 어머님들 잠깐만 노래 한번 하자, 어머님들. 예, 노래 한번 하자. 자, 그야말로 청매실처럼 아주 청아하신 목소리를 자랑하는 분들 노래를 한번 청매실밭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노란 셔츠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빰빰빰. 나는 좋아 딴딴딴. 어쩐지 맘에 들어. 나누면서 일한다. 예. 그다음에 이 농사가 내 거지만 같이 함께 한다. 아하. 언니들이 밭에 오면 부모님 모시고 온 사람은 공짜 체험비 안 받아. 또 체험하기 위해서 먼데서 온 사람은 공짜 재활주기도 하고 먼데 못 가니까. 그래서 농촌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저는 왕언니처럼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 순간에 하면 고민되는 대목이에요. 하지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들 성공하셨어요. 예, 그 부담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청매실 삼행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처럼 살 수 있어요. 오, 도입 좋아요. 자, 예. 매실을 매일매일 먹으면 실컷 잡수러 오세요. 잘했어요. 오케이. 수확한 매실을 가지고 청을 담거나 뭐 진액을 담기 이전에 세척이 중요하잖아요. 네. 요거는 좀 특이하게 하시더만요. 네. 예. 우리 집에는 식초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니까 식초는 하나의 소독제예요. 그런 게 모든 살균제. 꽃이든 모든 과일을 식초에서 씻으면 그냥 먹어도 돼요. 손으로 깨끗해진 느낌이네요. 네. 깨끗이 씻은 매실은 칼집을 내 자르기도 하지만 바쁘니까 돌로 찧어서 이렇게. 뭐 지금은 해보세요. 예,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뭐 체험을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세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내고. 엄마야, 언니 너무 잘했다. 씨를 뺀 매실은 소금 2주먹에 녹차물을 자작하게 부어 30분가량 숙성. 지금 이게 한 5kg 정도 되고 설탕도 5kg. 그럼 1대1이네요. 1대1. 딱 맞춰가지고. 조금 섞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잘 우러내기 위해서 섞는 게 좋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녹차가 리필 싶어서. 리피가 리피가 좀 여름 없다 그죠? 100일 뒤에 먹는 것도 맞아요? 100일은 석 달인데. 석 달, 예. 그 6개월은 있어야 돼. 석 달. 그게 애기 나오고 영양가가 나오고 그래서 담은 게. 자, 매실이 꼭 있어야 되는 어머님만의 뭐 철학이라 그럴까요? 지론이라 그럴까요? 뭐 때문에 매실은 꼭 있어야 됩니까? 의식주 생활이 식생활이 제일 중요한데 부엌에 가면 양념도 기초지만은 매실 에기스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매실 에기스가 없는 주부가 운영하는 부엌에는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동군 악양면에서 만난 새콤달콤 건강한 초록 매실.
잃었던 입맛도 되살아나게 하는 매실의 마법을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여름, 매일매일 먹고 싶은 상큼발랄한 매실철이 돌아왔습니다. 얼음 동동 뛰어가 더위도 날리고 건강도 챙기고 하동 악양으로 매실 따러 어이소! 여름철 불청객하면 습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은 곰팡이를 시작으로 옷장은 물론 욕실까지 집안 곳곳의 습기 제거를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국시대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불쾌지수 업 시키는 여름철 불청객 습기. 집안 여기저기 가득 찬 꿉꿉함을 몰아내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무더위를 식혀주는 여름철 비 소식. 하지만 이 비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가 있죠. 지금 이기다 뭐야? 아이고 어떻게 비만 왔다 하면 그냥 전신이 곰팡이가 이렇게 번져. 아휴 이걸 치우고 닦기는 해야 되는데 이놈의 몸뚱아리가 일기예보보다 더 빨라가지고 어떻게 비만 왔다 하면 그냥 팔다리 물어먹게. 아이고 쑤셔 아이고 쑤셔. 아유 그래 어차피 그냥 닦아봐야 또 생기고 할 거 한 번에 물어서 닦고 치워야겠다. 곰팡이 포자는 꽃가루 알갱이보다도 작습니다. 따라서 실내외 어디든 피어오를 수 있고 특히 습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습기가 찬 곳에서 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습기가 느껴지거나 혹은 천장이나 벽의 빈틈으로 습기가 스며들면 바로 건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안 곳곳에 기생하는 곰팡이가 습한 장마철에 번식하면서 공기 중에 퍼지는 이 포자가 바로 위험합니다. 비도 왜 이렇게 많이 와. 옷이 그냥 다 젖었네. 아 그래도 요 장화를 신었더니 발은 뽀송뽀송하겠구나. 들어왔으니까 장화를 좀 벗고. 아우 세상에. 아우 이거 제대로 안 말려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건가. 아 근데 허구 오는 비가 오는데 이걸 언제 말려 신냐고. 어머 왜 이렇게 간지러워. 어머 세상에. 매우 미세한 이 포자가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면 코막힘, 눈 가려움증, 호흡곤란, 그리고 각종 기관지염, 알레르기, 천식 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질환이나 무좀, 완선, 어루러기,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농가진 등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아울러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한 화학약품의 지나친 사용 또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바닥도 쩍쩍 달라붙는 게 아유 꿉꿉해. 아유 꿉꿉해. 어머. 아우 비 온다고 문을 안 열었더니 그새 곰팡이가 이렇게. 안 되겠다. 보일러를 틀어서 쫙 말려. 안 되세요. 보일러를 지금 틀면 안 되세요. 뭘 모르시네요. 보일러 돌려서 싹 다 바짝 말려야죠. 많은 분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곰팡이는 습기와 그리고 따뜻한 온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제거하지 않고 보일러를 돌리게 되면 더 많은 곰팡이가 증식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곰팡이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천연 재료로 그 곰팡이 제거제를 만들어 볼까요? 네! 내 손으로 만드는 곰팡이 제거제. 필요한 재료는 베이킹소다, 식초, 물이 전부래요. 너무 간단하죠? 먼저 물을 넣으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를 같은 동량을 넣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식초를 넣습니다. 자, 거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배합의 순서를 맞추시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저어서 사용하기 편하게 요거를 분무기에 넣어 볼게요. 네. 자, 깔때기로 이용을 해서 부어주시면 되세요.
순식간에 완성됐죠. 이제 칙칙 뿌려서 쓱 닦아만 주면 곰팡이 걱정 끝. 사실 곰팡이보다 오히려 제거제에 포함된 화학 성분이 더 안 좋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쓰세요. 이번엔 이 방습제로 집안 구석구석 습기를 잡아볼 텐데요. 곡물을 보관하는 통이나 양념통에 넣어두면 습기 때문에 식재료가 굳거나 상하는 걸 예방할 수 있고요. 바깥에 습기란 습기는 모두 끌고 들어올 신발에도 써. 방습제를 넣어두면 다음날 다시 뽀송한 신발을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엔 이 방습제 실리카게 그냥 무시고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네. 이 외에도 커피 원두 갈아 드시죠. 그 드시고 난 찌꺼기하고 그리고 먹다 남은 소주나 그리고 신문지 이용해서 습기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습기로부터 우리 집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 우선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볼게요. 바짝 말린 커피 찌꺼기를 통풍이 잘 되는 천으로 감싼 뒤에 습한 장소에 놓아두면 제습은 물론 탈취 효과까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커튼에도 곰팡이가 생겨질 수가 있어서요. 여기 이렇게 알콜로 해서 뿌리시면은 예방도 되면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습기 제거할 때 신문지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 장 한 장 넣어도 좋겠지만 이렇게 넣게 되면은 납작해서 습기를 빨아들이는 게 좀 적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장을 접으셔가지고 요거를 말아주시는 거예요. 돌돌돌 야무지게 잘 말아준 신문지는 습기 많은 장록송 이불과 이불 사이에 쏙 끼워줍니다. 이불의 습기를 신문지가 머금도록 하는 건데요. 여름만 되면 땀에 습기에 눅눅해진 이불 때문에 잠 설친다는 분들 이제 걱정 마세요. 신문 한 장이면 꿀잠 보장입니다. 세탁소에서 옷이 오게 되면 비닐 커버가 씌워져 있죠. 네. 그거는 바로 벗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습기가 생겨지고 그러면은 곰팡이가 생겨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습기, 곰팡이로부터 내 옷을 지키는 방법. 바로 옷들 사이에 신문지를 한 장씩 걸어놓는 건데요. 이렇게만 해도 습기 때문에 옷이 상하는 걸 막을 수가 있대요. 이번엔 습기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죠. 집안 곳곳에 밴 냄새를 잡아볼게요. 곱기간 생강에 같은 양의 물을 붓고 냉동실에서 얼리면 생강 얼음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얼음을 배수구 위에 올려두면 살살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각종 냄새를 잡아줍니다. 냄새 잡는 또 다른 팁 알려드리면요. 음식 냄새가 배어있는 반찬통은 설탕과 물로 그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반찬통인 경우에는 설탕 1, 물 2로 해서 그 배율을 해서 녹여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놓으시면 반나절 정도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아니 오늘 배운 것만 해도 도대체 몇 가지예요. 요것만 실천해도 장마철에 눅눅하고 꿉꿉한 거 없이 아주 뽀송뽀송하게 냄새 걱정까지 잡겠어요. 이제야 왔구나. 왔어.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이 택배 상자. 아우 꼼꼼하게도 해서 보내셨네. 반가운 물건들도 받았겠다. 아유 날도 더운데 이 상자들은 모아서 버려야겠다. 잠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택배 박스는 바퀴벌레 유입 경로이기 때문에 바로 버려주셔야 돼요. 네? 바퀴벌레는 특성상 습하고 어두운 곳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는 이제 택배 박스에 알을 낳기에 완전 제격인 장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 박스는 웬만하면은 밖에서 개봉을 하시고 박스는 바로 버려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바퀴벌레는 특성상 습한 곳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습한 여름이면 바퀴벌레 말고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벌레들이 집안에 자주 출몰하는데요. 우선 가장 자주 보게 되는 벌레죠. 몸집이 작은 나방파리는 먹다 남은 과일을 좋아해서 그 주변으로 모여드는 습성이 있는데요.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개체수가 순식간에 늘어난다고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나오는 즉시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대요. 바로 이 펄펄 끓는 물을 이용하는 건데요. 나방파리는 주로 이제 물이 고여 있는 하수구 쪽에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는 나방파리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제 밤에 뜨거운 물을 좀 주기적으로 부어 주시면은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이게 됩니다. 나방파리는 작은 크기와 달리 엄청난 양의 세균을 옮기고 다니는 해충인데요. 2, 3일에 한 번씩 뜨거운 물을 배수구에 부어만 주면 알이나 범대기, 유충까지 한꺼번에 퇴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치해벌레 바로 나타났다 하면 통 속 모든 쌀을 처치곤란으로 만드는 쌀벌레인데요. 아니 말이죠. 요즘 뭐 눅눅하고 습해지니까 아우 쌀벌레도 그냥 더 그냥 기어 나올까 봐 걱정스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쌀벌레는 이 마늘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늘이요? 네, 마늘이요. 간단한 쌀벌레 퇴치법 알려드립니다. 쌀통 안에 마늘을 넣고 같이 보관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사실 쌀벌레가 워낙 잡아내기 힘든 벌레잖아요. 쌀 안에 생기니까 약을 쓸 수도 없고요. 이렇게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쌀벌레는 이제 캡사이신과 알리신 같은 매운 성분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쌀벌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늘이나 아니면은 고추 이런 거를 쌀통에 같이 함께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은 예방하시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어머 세상에 뭐 어려운 게 있어요 말이죠. 조금만 바지를 하면 이 습한 장마철에 벌레하고 안녕할 수 있겠네요. 네. 곰팡이, 냄새, 거기다 벌레까지 불러들이는 여름철 불청객 습기. 오늘 알려드린 방법 사용해보세요. 습기 없이 뽀송뽀송한 여름날 보내실 수 있다니까요. 네, 여름철 습도 조절은 건강관리와도 직결이 되는데요. 높은 습도는 진먼지 진드기와 곰팡이는 물론 각종 박테리아와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제공하는 만큼 오늘 알려드린 노하우를 잘 참고해서 올여름 습도 걱정 없이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